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사회로 거꾸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거꾸로 수업은 재미있는 골든벨 문제로 구성해 보았으니까 혹시 노트나 연필을 준비할 수 있다면 지금 빨리 꺼내오세요. 시작하기 앞서 사회 재미있는데 사회 열심히 공부하는데 시험만 보면 대체 왜 점수가 잘 안 나올까요? 잘 나오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 미스터리를 해결할 방법은 단 하나. 선생님과 함께 골든벨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자, 문제 나갑니다. 노트랑 연필 준비했나요? 만약 준비가 안 된 친구는 머릿속으로 생각해보거나 아니면 말로 소리내어서 정답을 외쳐보세요. 문제 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신부는 어느 것입니까? 대대로 높은 관직과 땅을 물려받아 세력을 키운 가문으로 고려의 지배층을 이루었습니다. 보기 줄게요. 1번 양반, 2번 육두품, 3번 중류층, 4번 문벌귀족, 5번 신진사대부. 정답 공개할까요? 정답은 네, 4번. 4번은 문벌귀족이었습니다. 신진사대부는 나중에 조선에서 등장하죠. 문제 2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일어난 일은 어느 것입니까? 무신들은 오랜 차별과 문신 위주의 정치에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문신들이 권력을 대물림하고 백성의 생활을 어렵게 하는 등 횡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번 무신정변, 2번 농민봉기, 3번 노비해방, 4번 왕권 강화, 5번 문벌귀족의 등장. 정답은 1번 무신정변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시험을 본 부분이지만 여러분 복습하는 기분으로 한번 대사를 해보세요. 용아 안녕. 문제 3번. 무신정변 이후 고려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1번 왕권이 강화되었다. 2번 백성들의 생활이 안정되었다. 3번 고려의 신분 질서가 확립되었다. 4번 문벌귀족이 권력을 독차지하게 되었다. 5번 전국 곳곳에서 백성들의 공기가 일어났다. 무신정변이 이제 문신들, 즉 글로 나중에 관직을 얻어서 이렇게 올라간 사람들에 비해서 진짜 전쟁터에서 싸우는 무신들은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탄압받고 있었죠. 그런데 문벌귀족들은 이미 오랫동안 고여있는 물처럼 썩기 시작하여서 계속해서 백성들한테 착취해내고 백성들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신들이 백성들을 생각해서 과연 무신정변을 일으켰는지 아니면 본인들의 이익을 찾고 싶어서 무신정변을 일으켰는지를 생각해보면 고려의 상황에 대해서 쉽게 정답을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전국 곳곳에서 백성들의 봉기가 일어났죠. 안녕, 성훈아. 자, 다음 문제 4번.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인물을 쓰시오. 아이고, 오타가 났네요. 무신 정권의 우두머리였던 최충원의 노비 땡땡은 신분제도를 없앨 것을 주장하며 난을 일으켰습니다. 오타 고치고 돌아왔습니다. 무신 정권의 우두머리였던 최충원의 노비.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만적입니다. 만적의 난 기억하세요. 자, 다음으로 문제 5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인물을 쓰시오. 고려시대의 특수의 행정구역 중 하나인 소는 나라에 바칠 종이나 숯과 같은 수공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소에 사는 사람들을 그 지역 안에서만 살게 하고 세금을 과하게 걷는 등 일반 백성과 차별하였습니다. 점점 세금이 늘어나고 차별이 심해지자 이를 참지 못한 공주 명학소의 이 형제들은 난을 일으켰습니다. 인물이 무엇일까요? 정답은 망이와 망소입니다. 다음 문제 6번. 다음 중 불교가 고려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객관식 문제에서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귀찮더라도 보기 1, 2, 3, 4, 5번을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옆에다가 OX로 표시를 꼭 해보라고 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맨 위로 올라가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지 옳은 것을 고르는지 확인한 후에 체크하면 실수가 많이 줄어든답니다. 자, 그러면 1번, 2번 보기를 선생님이 읽어줄 테니까 옆에다가 OX 표시해보세요. 1번. 차를 마시는 습관이 생겼다. 불교로 인한 영향력입니다. OX 표시했나요? 2번. 고기보다는 채소를 즐겨 먹었다. 3번. 전국 곳곳에 많은 절이 세워졌다. 4번. 백성들에게는 정신적인 버팀목이 되었다. 5번. 절은 종교활동뿐만 아니라 정치활동의 장소로 이용되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왜 틀렸을까요? 절은 종교활동뿐만 아니라 어떤 활동을 하는 장소였을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 네, 바로 경제활동을 하는 장소였죠. 절은 종교활동뿐만이 아니라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로서 절에는 행사에 쓰이는 물건들과 승려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팔거나 운반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그리고 나중에 절은 이러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많은 노비를 소유하기도 했답니다. 나라로부터 받은 땅과 활발한 경제활동으로 재산이 많아지면서 절이 자신의 넓은 땅을 표시하는 것으로 경계에 이것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나요? 여기서 깜짝 퀴즈! 절이 활발한 경제활동으로 재산이 많아지면서 땅이 굉장히 넓어졌는데요. 이 넓은 땅을 표시하기 위해서 경계에 띵띵띵을 세워 그 안의 땅이 절의 것임을 알렸습니다. 통도사 주변에 세워진 이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재경이가 알려줄 거예요. 장생표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 속에서 기억을 되살려보세요. 장생표. 자, 다음 문제. 문제 7번. 다음 중 고려시대의 불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OX로 하나하나 표시해보세요. 1번. 고려 초기부터 국가의 지원을 받았다. 2번. 고려의 유일한 종교이자 국가의 종교였다. 3번. 건축, 예술, 경제 등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4번. 왕실과 귀족, 일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널리 믿었다. 5번. 고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부처에 의지하여 이겨내고자 하였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OX로 표시를 다 해봤나요? X로 표시된 단 하나의 답은 2번입니다. 2번 고려의 유일한 종교이자 국가의 정교였다. 이 말 외에는 다 맞는 말입니다. 불교는 고려 초기부터 국가의 지원을 받았고요. 이런 분야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널리 믿었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부처에 의지하여 이겨내고자 하였죠.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큰 역할을 한 것이 불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불교 말고도 기본적으로 귀족들이 믿고 있었던 여러 가지 종교도 있었고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민간에서 믿고 있는 각종 종교들도 있었습니다. 다음 문제 8번. 팔만대장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OX 표시해보세요. 1번. 현재 해인사의 장경판 전에 보관되어 있다. 2번. 고려에 발달된 금속 활자 인쇄술을 보여준다. 3번. 나라 전체의 단결심을 이끌어낸 불교 문화재이다. 4번. 다양한 계층의 많은 사람들이 제작에 참여하였다. 5번. 몽골에 침입돼 위태로운 나라를 구하기 위해 만들었다. 이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2번이죠. 2번 왜 틀렸죠? 고려에 발달된 금속활자 인쇄술을 보여주는 것이 팔만대장경인가요? 그렇지 않죠. 금속활자는 나중에 등장하고요. 팔만대장경은 목판이라고 하였죠. 잘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맞는 말입니다. 자,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문제 9번. 다음과 같은 오늘날의 불교 행사와 관계 있는 고려시대의 행사를 쓰시오. 이 사진과 관련 있는 행사는 무엇일까요? 사진 속에 무엇이 보이나요? 등이 보이나요? 자, 정답 써보세요. 정답은 연등회입니다. 이것 말고도 한 가지 더 행사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죠? 네, 그것은 팔관회이죠. 팔관회. 팔관회와 연등회 기억하세요. 특히 팔관회에는 깜짝 퀴즈. 팔관회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 보기에서 2개 찾아서 기호를 써보세요. 알맞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기억, 매년 초에 열렸습니다. 니은, 국가에서 주관하는 행사였습니다. 디귿, 왕과 온 나라 백성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리을, 다른 나라에서 온 사신이나 상인들은 행사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이 중 올바르게 설명된 것 2가지는 몇 번일까요? 정답은 니은과 디귿입니다. 그렇다면 기억과 리을은 왜 틀렸을까요? 매년 초에 열린 것이 아니라 언제 열렸을까요? 네, 매년 가을 추수가 끝난 후에 열렸습니다. 그때 식량과 여러 가지 곡식들, 재산들이 많이 모여있는 때겠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나라 전체가 성대한 축제를 벌였고요. 그렇다면 리을은 왜 틀렸을까요? 네, 다른 나라에서 온 사신이나 상인들이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게 팔관의 아주 독특한 점인데요. 왕과 백성뿐만 아니라 송나라 사인이나 여진의 사신들이 참석하여서 나라 사이에 교류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행사가 바로 팔관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모두 문제를 풀어보면서 사회에 조금 자신감을 가졌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된다면 또 이렇게 골든벨 형식으로 거꾸로 수업에 선생님이 수업을 올리도록 할게요. 열심히 들어주세요. 안녕.